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2025학년도 중앙대 입학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변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집 인원에 대한 모집 단위별 신입생 모집 인원은 제가 살펴보지 않고 좀 넘어왔었는데 그 부분은 뭐 동영상에서 살펴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 에듀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전부 다 파일을 좀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들을 오셔서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부 전형으로 조금 들어가서 수시 모집 전형과 정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그 첫 번째 순서로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모집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뭐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은 또 중앙대 이외에도 뭐 다양하죠. 이제 뭐 여담이지만 지역 균형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전형은 각 고등학교별로 추천 인원을 이제 각 대학마다 좀 다른 기준으로 정해놓고 추천 인원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지역 균형이라고 한다면,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그러니까 광역행정단이나 이런 행정 범위 안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 균형과 지역 인재 전형은 좀 다른 전형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 중앙대 지역균형 전형은 자, 소속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다. 자, 그러면 소속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 몇 명이냐? 바로 고교별 추천 인원은 20명 이내이다 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과대학 기준 전공 개방 모집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미 전년도에도 시행이 됐던 부분이지만 학과별 모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과대학별로, 그래서 뭐 서울대 기준으로 따진다면 약간 이제 좀 광역 차원에서 모집을 하는 그런 어떤 전공 개방 모집을 실시를 하고, 그러니까 물론 일부 모집단이 학과 모집을 하는 단위들도 있는데 상당수가 이제 단과대학별로, 그러니까 인문대학, 공과대학 이런 식으로 단과대학별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방법은 자, 학생부 100%, 그래서 교과 90과 비교과 10%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 평가를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서울 캠퍼스만 적용을 하고요. 안성에 있는 다빈치 캠퍼스 같은 경우는 따로 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자격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면,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 3에 따른,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국내고등학교 2024년 이후 졸업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졸업 예정자, 지금 올해 고3이 되는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올해 재수를 하는 재수생들이요. 그러니까 삼수생들 말고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 연한이 2024년 2월로 아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원 자격은 재수생과 고3 수험생들이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역 균형이 상당수의 학교가 재학생 위주로만, 그래서 고3 졸업 예정자들인 재학생 위주로만 지원을 할 수 있게 한정해 놓는 데 비해서 중앙대학교는 재수생과 고3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당 학교나 성적 생기부 산출 여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건 앞선 동영상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안성 캠퍼스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과, 그러니까 약학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부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래서 여기에서 3합 7 이내, 약학부는 4합 5 이내,
탐구는 상위 한 과목, 한국사는 4등급 이내. 대신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영어 1등급과 영어 2등급을 모두 1등급으로 간주해준다. 그래서 일명 이제 영어 2등급도 이제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환산할 때는 1등급으로 간주해준다라고 하는 측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2024학년도,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과목이 이제 폐지가 되었다. 그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정 과목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이나 기하를 응시했어야 되는데 이제 2025학년도에는 확통, 미적, 기하 중 아무거나 자유롭게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형 방법을 이제 좀 살펴보면 학교 생활기록부 100%인데 물론 여기 생활기록부 상에 나와 있는 교과에 관련된 부분들만 살펴봅니다. 그래서 교과 90% 그리고 비교과는 출결인데 출결 10%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번에 2025학년도 시행 계획안 안에는 출결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전년도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또 일반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이 점수가 조금은 상이하긴 한데 그냥 뭐 교과 전형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민정 결석 같은 경우에 민정 출결에 대한 측면을 뭐 1일 이하까지, 그러니까 하루 정도까지는 1일 이하까지는 그냥 뭐 10점 만점을 다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2일에서 뭐 3일 정도의 민정이 발생을 하면 9.2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4일에서 5일 정도면은 또 7.8점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감점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감점을. 자,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이제 성적 일부분에 반영을 한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90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교과 90에 대한 측면만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서 살펴보신다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교과목들을 반영을 하냐. 자, 일단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전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제2외국어나 아니면 기술 과정 정도 또는 예체능 과목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을 다 점수로 산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석차 등급 환산 점수를 활용해서 이제 활용해서 반영을 하고 당연히 이수 단위, 그러니까 단위수를 반영을 한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죠. 뭐 지금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 천제가 이제 적용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이수 단위가 아니라 아마 이수 학점 정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생기부에는 좀 바뀌어 있을 텐데 아무튼 요건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하 밑에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수 단위라는 명칭이 아니라 이제 학점이라는 명칭으로 좀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10% 성취도의 환산 점수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환산 점수는 지금 2025학년도 계획안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을 그냥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민정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한다는 점. 그리고 공통된 변화 중에 하나였던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2025학년도의 변화 내용 중 하나였었습니다. 자, 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자, 융합형 인재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U 융합형 인재. 요 융합형 인재는 2025학년도에 분명히 변화가 좀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2025학년도하고 2024학년도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 다른 측면들 때문에 사실 이제 전년도의 입결이나 경쟁률만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중앙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거의 대부분 다 적용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이게 이제 중요한데 서류 평가 100%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어땠다고 그랬죠? 전년도에는 단계별 전형으로 갔었다고 그랬었죠. 단계별 전형.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1단계 뭐 서류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70% 플러스 면접, 뭐 예를 들어서 30%. 요걸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일괄 전형으로 바뀌어서 면접을 폐지하고 서류평가 100%만으로 선발을 한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평가는 자, 학교생활 기록부 등 제출 서류를 근거로 지원자의 학업 및 교내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구체적인 평가 비중, 그러니까 항목별 평가 비중이 시행 계획안에는 안 나와 있고 제가 2024학년도 것만 2024학년도 거 연도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에 평가 기준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 평가합니다.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진로 역량 평가합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그리고 공동체 역량 평가합니다. 그러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무엇인지는 뭐 저희 이제 동영상을 이제 좀 보시거나 아니면 작년에 이제 뭐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이제 그 형제들 중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대충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보면 뭐 학업 성취도가 될 수도 있고요. 학업 성취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업 태도가 될 수도 있고 탐구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그 다음에 그 전공 관련된 교과들의 성취도,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그리고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뭐 협업과 소통 능력, 그리고 뭐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능력, 그 다음에 리더십 등을 골고루 평가를 한다는 건데 뭐 일일이 다 언급하기보다는 여기에 맞춰서 그냥 종합적으로 본인이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비중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5학년도의 평가 비중이 아니라 2024학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당시에는 전년도에는 학업 역량 반영 비중이 50%였습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 반영 비중이 30%였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반영 비중이 20%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써드리는 이유가 이제 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모집 규모가 큰 융합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의 평가 항목은 동일한데, 거기에 대한 평가 비중이 좀 다릅니다. 평가 비중이. 그러니까 지금 융합형 인재형 같은 경우에는 뭐의 평가 비중이 가장 컸던 거냐면 학업 역량의 비중이 가장 컸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잘 이해하셔야겠죠. 그리고 뭐 진로 역량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의 비중이 가장 크게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해둬야 될 게 다른 거는 이제 제가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기본적인 평가 세부 요소로 들어가는 것들이 학업 성취도, 그리고 뭐 학업 태도, 그리고 뭐 탐구 능력, 뭐 요 정도를 이제 평가한다고 하니까 요 부분들 참고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두 번째 모집 규모가 이제 또 다시 이제 가장 큰 전형 중에 하나인 탐구형 인재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올해도 이제 조금 변동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적용하지 않고요. 전형 방법을 일단 전년도하고 다르게 전년도에는 일괄 전형으로 모집했었던 이 전형을 2025학년도에는 어떻게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을 했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서류 100%, 2단계는 서류 70과 면접 30%, 그리고 1단계에서는 모집 단위별 대략 한 3.5배수를 선정을 한다. 그래서 3.5배수를 선정하고 다빈치 캠퍼스 같은 경우는 2.5배수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자, 중요한 점은 바로 이렇게 몇 배수를 선정하는지에 대한 측면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모집 방법 자체가 전년도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서류 평가에 대한 항목들을 한번 좀 보시면 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 서류를 근거로 지원자의 탐구 능력, 그다음에 잠재력, 학업 잠재력, 학교 생활 충실성 등. 그러니까 앞서서 좀 한번 비교해 봤던 거하고 그 융합형 인재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한번 잠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아까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학업 및 교내 다양한 활동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탐구 능력, 학업 능력보다 탐구 능력, 학업 잠재력,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융합형 인재 전형 설명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평가 항목은 동일한데 평가 항목에 대한 반영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평가 항목에 대한 그 반영 기준을 한번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요 세 가지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영 비중은 이것도 이제 2025학년도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 거를 좀 참고하는 겁니다. 전년도 거를 참고했었을 때 학업 역량의 반영 비중이 한 40%, 그다음에 진로 역량 비중이 한 50%, 공동체 역량 비중이 10%. 이렇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진로 역량 비중이 융합형 인재 전형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높았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앞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진로에 대한 어떤 그 전공 연계 관련 과목들의 이수나 성취도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탐구 활동 같은 경우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면접을 올해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면접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자, 학업 준비도 및 계열 분야에 대한 탐구 역량, 그래서 교내 활동 이해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별 심층 면접이다라고 되어 있고, 아마 그 심층 면접은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제시문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 즉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감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는 2025학년도에 이제 새롭게 반영이 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CAU, 자, 어울림 전형입니다. 어울림 전형. 이 어울림 전형 이외에도 이제 기회균형 전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울림이든 기회균형이든 뭐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어울림 전형 같은 경우 일단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국가보훈 대상자, 그다음에 장애인 부모의 자녀, 그리고 자립지원 대상 아동, 그다음에 직업 군인 및 경찰 소방 공무원 자녀. 여기 이제 그 공무원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 자격이 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들도 있는데,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참고적으로 꼭 기억해둬야 될 게 근무 연한 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년 이상을 그 복무 기간을 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지, 이건 학교마다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자녀의 기준은 4자녀 이상이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전년도하고 다르게 지원 자격이 좀 확대됐다고 하는데, 요건 이제 지원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등도 역시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서류 평가 100%로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앙대가 공개했었던 서류평가는 짧게 정리하고 갈게요. 학업 역량. 자, 학업 역량 50%. 이거 전년도 기준입니다. 2024학년도 기준도 기준을 했을 때 학업 역량 50%, 그 다음에 진로 역량 30%,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20%라고 해서 융합형 인재 전형하고 거의 이제 평가 비중이 항목별 평가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울림 전형에 대한 부분은 지원 자격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도 역시 지원 자격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원 자격에는 자, 농어촌 학생, 그리고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전형, 그 다음에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이라고 해서 요 해당되는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특성화고 졸 재직자 전형 뭐 이런 식의 기준들이 좀 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어울림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 서류평가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평가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특성하고 줄 재직자 전형하고 나머지 전형들이 평가 항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여기 농어촌 기초생활 차상위 장애인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봤었던 어울림 전형하고 동일하게 뭐 학업 역량 50%, 그 다음에 진로 역량 뭐 예를 들어서 30%,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뭐 20%, 요런 식으로 반영한다는 게 2024학년도에 뭐 나왔었던 이제 평가 기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냥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성화고 졸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근로자 지원자의 뭐 학업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무 역량이라든지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요렇게 해서 뭐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조금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게 일반 전형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뭐 학업 역량, 직무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일단 학업 역량은 50%,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요. 50%, 직무 역량이 한 30%,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 한 20%.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이제 뭐 재직을 한 경험들 같은 경우를 이제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논술과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 일부가 이제 반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뭐니 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겠죠. 논술하고. 자, 그래서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 의대하고 그러니까 의학부하고 약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는 3합 6등급 이내. 선택 과목 제한 없고요. 그 중에서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한다. 그건 약학부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약학부는 4합 5등급이다. 요거 일단 좀 구분해 주시고요. 자, 의학부 같은 경우는 4합 5인데 다만 탐구 영역이 2과목 평균치다. 그게 또 약학부하고는 좀 차이점이고, 다빈치 캠퍼스 같은 경우는 2합 6등급이다. 그리고 상위 한 과목 반영한다. 이렇게 탐구는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해서 1등급으로 간주한다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도 동일한 기준이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전형 방법은 논술 70%와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되어 있는 교과 20, 비교과 출결,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민정 결석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도 뭐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이 바뀔지는 잘은 모르겠고 뭐 거의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래서 감점을 뭐 일부 적용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출제 유형은요, 인문과 자연, 그리고 인문은 인문사회, 경영, 경제가 좀 다른데, 뭐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언어 논술 중심,
그리고 경영경제 상경계열은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자연은 수리 논술 중심이다라고 하는 건데, 네,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뭐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그 문제들을 한번 다운받아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 이제 실기 전형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이 동영상에서 실기 전형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다루지는 않을 거라서 요 부분들은 실기 학원 쪽이 아마 그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직접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요걸로 2025학년도 중앙대 수시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형은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정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해서 중앙대 신입학 전형 2025학년도 신입학 전형에 관련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